이걸 얘기해도 되나? 실제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창원은 정말 너무 많아요. 아까 이제 제가 들어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능력자라면 한 편으로 끝낼 수 있겠지만 한 30편 정도, 최소 30편 정도는 찍어야 촬영을 해야 창호 이런 종류구나 정도 아는 거고, 한 100여 편 정도 찍어야 나 이제 좀 고를 수 있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나가는 이 단편의 영상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주변에 많이 물어보실 거고, 아마 저희 대부분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이중창일 거예요. 그 이중창에 대한 선택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기능과 공종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냐, 목조 주택이냐, 혹은 또 다른 주택 형식이냐의 건축 형식이냐에 따라서 미국식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식 시스템, 독일식 시스템. 근데 이것도 이름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벌써부터 힘들다, 복잡하다가 될 정도로 깊어요. 근데 적어도 오늘 저희가 창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창호의 종류를 들었을 때, 형식을 들었을 때 끄덕거릴 수 있을 정도만큼만 알고 가는 게, 혹은 제가 표현해드리고 가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종류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나라의 종류. 한국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독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창호가 있고요. 창호의 형식으로 부를 수 있는, 뭐 열고 닫는 형식, 이게 슬라이딩 방식이냐, 여닫이 방식이냐, 뭐 이렇게 힌지 방식으로 이렇게 틸트가 되는, 환기만 되는 방식이냐에 따라서 창호 종류는 자동차 종류보다도 많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단유리, 이중유리, 삼중유리, 뭐 사중유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싱글, 뭐 페어, 트리플, 쿼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린 지금 현재 삼중유리 정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의 짝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리의 겹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유리는 보통 유리창에서 이제는 거의 쓰지 않아요. 이제 거주 공간에선 거의 쓰지 않고 창고 같은 건물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주형 공간, 아파트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최소 이중유리, 헤어글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중유리를 쓰고 조금 더 나는 성능을 높이겠어 라고 하면 삼중유리. 네, 사중유리는 흔히 보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있어요.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쯤에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유리 두께가 두꺼우면 더 좋아질라나? 맞아요. 근데 그게 일정 두께예요. 더 이상 두꺼워봐야 그 유리 또 냉기를 머금는, 혹은 열기를 띠고 있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계속 한없이 두꺼워진다고 유리하진 않고, 또 설치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시공 비용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최적의 이제 유리가 보통 국내에서는 5mm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뭐 3.6mm도 쓰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4.7mm도 쓰는데 통상 그냥 5mm다. 얘네가 미리수 차이가 좀 크다고 해서 큰 차이는 나지 않고 5mm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얇으면 안전에 있어서 이제 강도 유지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최소 5mm 보시면 되는데, 건축에 경험이 있으셨던 분은 5mm라고 좀 물음을 띄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거주형 주택에서 창문을 얘기할 때는 5mm 유리는 없어요. 최소가 16mm. 두 장의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층을 가지고 이렇게 이랬을 때 유리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외경의 두께를 이제 16mm라고 부르고요. 뭐 18mm가 될 수도 있고, 뭐 22mm가 될 수도 있고, 24mm가 될 수도 있어요. 포함해서.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6mm를 가정하자면 유리 두 장에 16mm. 그러면 유리 하나 5mm, 이쪽 5mm,
그러면 사이는 그렇죠. 22mm가 되면 사이는 12mm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16mm라고 얘기하는 유리는 유리 전체 두께가 아니라 유리 겹수의 총 외경 두께를 유리 두께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단열재는 공기인데, 공기. 물론 진공을 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진공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단열재는 공기가 맞아요. 그래서 유리와 유리 사이 겹수에 공기층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공층을 크게 두면 되잖아. 그러면 단열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어떻게 보냐면 2분의 1인치 정도로 통상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까지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2분의 1인치 정도면 12.5mm거든요. 그러니까 12mm라고 얘기를 할게요. 12mm 정도의 공층에서는 공기가 특별히 대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뜨거워졌을 때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이게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그 2분의 1인치 12mm예요. 그러니까 이 12mm보다 커졌을 때는 공기가 대류하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요. 그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얘가 대류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는 거예요. 따뜻한지 뜨거운지 얘가 모르고 딱 그 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기온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층만 있다면 그 두께가 12mm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성능은 그 미만에서는 비슷합니다. 국내에서 얘기하는 이 1등급이라는 건 UF, 프레임의 단열값, UG, 유리의 단열값을 플러스한 단열값을 등급으로 나타낸 거고요. 독일식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단열값 따로, 유리 단열값을 따로 놓습니다. 그리고 통했을 때, 합쳤을 때 단열값을 따로 놔요. 그래서 프레임 성능이 얼마인지, 유리 성능이 얼마인지 꼭 보셔야지 돼요. 그 이유는 이 유리의 성능은 R8이었는데 프레임 성능이 R1이었어요. 그럼 두 개가 합쳐지면 실질적으로는 R4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R4가 안 되죠. 굉장히 성능이 저하가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는 이 1등급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꼭 1등급이 아닐 수 있다. 프레임과 유리의 이 값이 다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이거는 이것 또한 그 업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들으시면 업자분들이 거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 까다롭다. 이 유리라는 거를 이 시험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유닛이 한 1.2m? 한 1.5m, 1.5m를 딱 집어넣고 기밀 테스트도 하고 단열 테스트도 해서 성능을 받게 되는 건데 실제 사면 테두리에서 여기는 좀 벗어나서 성능 테스트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닛이에요. 그래서 성능에 좀 의문이 제 개인적으로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1등급을. 네, 1등급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임과 유리값의 편차가 있고 또 성능 시험을 했을 때도 성능 테스트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요건 좀 조심스러워야지 되네요. 갑자기 좀 작아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창호가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벽체나 지붕에 비해서 한 번 선택을 하고 나면 수정 보완하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벽체의 성능과 지붕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수치적으로 한 3대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창호는 이 2라고 얘기하는 벽체에 한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법규상으로 6분의 1 정도만 만족해도 괜찮아요.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호가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해야지 되는 거는 맞겠죠. 이쪽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갈 테니까. 우선
페어글라스를 사용을 해라. 아유, 영어 쓰면 안 되지. 이중 유리를 사용을 해라. 두 번째는 이중 유리 사이에 감봉은 단열 감봉을 사용을 하시고, 세 번째는 그 사이에 가스는 아르곤 가스를 충전을 하시고, 그리고 로이 코팅 된 유리를 선택을 하시면 최소한의 유리에 대한 성능은 올바르게 선택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설치가 잘못되면 이게 정말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캐나다에서 직접 설치 시공을 해봤는데 1등급 창호를 가지고 성능을 이렇게 기밀 테스트를 했는데 3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늘구멍 하나만이라도 기밀이 새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의 꼼꼼한 설치 시공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창호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브랜드보다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에너지 성능 평가 요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취합해서 또 다른 한 편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다가가는 건축 이야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